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뭐라고? 보험 고지 의무 위반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 없다고? 설마 그럴까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데요.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만 경과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나면 저한테 상당한 파장이나 비판이 따를 수도 있음을 각오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구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놀라운 결론을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어렴풋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인간성의 여부에 따라 지급 결정이 달라집니다. 가령 고혈압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뇌경색과 고혈압 간의 의학적 관련성이 명백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과 동시에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동일하게 고혈압을 알리지 않았으나 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과 고혈압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보험사는 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해당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은 지급했더라도 이후 조사 등을 통해서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자체를 무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님들께서 또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 같은데요. 이렇게 계약이 해지될 때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기본적으로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지만 최근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님께서 3대 질병 보장 그리고 종수술비까지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에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혈압과 암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암 진단비는 지급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진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면 암 진단 이후에 납입 면제가 적용이 되어서 앞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도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수술비 보장 등 남은 모든 보장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계약이 강제 해지된다면 암 진단비는 받았을지라도 그 즉시 모든 보장이 사라지고 납입 면제 혜택도 물거품이 되는 너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요. 보험사가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무사히 지났다면 설령 3년 다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더 이상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험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아무런 보험 사고가 없었다면 3년이 되기 전이라도 강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러한 꼼수를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 2년 안에 질병이 발생하긴 했는데 일부러 청구를 안 하고 버티다가 2년이나 3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뇨병을 숨기고 가입한 뒤 1년 차에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2년 5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가입하고 2, 3년간은 청구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행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신의 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거든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시점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점, 즉 뇌출혈 진단을 받은 1년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명백히 해지권 행사를 피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간주되어서 보험금은 지급 거절, 면책이 되고 계약은 강제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 기간,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청구해도 그 고의성을 입증하여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이 경우인데요. 내가 분명히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에 숨겼던 그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알리지 않고 3년이 지난 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이죠. 과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긴 것과 관련 있는 병이니 당연히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 결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가지 사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의 아버님이 2019년에 폐렴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생전에 가입한 질병사망보험금에 있어서 보험사에 청구를 했거든요.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 전 폐결핵을 알았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협회의 공식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으며 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아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아의 사례와 같이 비록 중요한 사항을 보험가입 시 2015년도 그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으며 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다면 보험사는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역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약 전 진료 사실을 숨겨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 및 약관상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고지 누락이나 위반 수준을 넘어서서 명백한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에 해당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조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단순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 이를테면 대리진단, 약물 사용, 진단서 위변조, 가입 전 암 또는 HI 진단 숨김 등을 이용한 보험가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이 취소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보험 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3년이라는 해지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보험금 지급도 거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보험 사기, 그러니까 진단서 위조, 대리진단, 암, HIV, 은닉 등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계약이 아니라면 설령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3년이 지난 후에는 과거에 숨겼던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규정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손해사정사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실무에서도 고지 위반 사항과 연관성이 있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공통적인 답변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럼 고지 의무 위반하고 3년만 잘 버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 3년이라는 위험기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그 보험에 대해서는 얻는 게 없고 오히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너무나 웃기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만 가입했다면 당연히 받았을 보험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납입 면제와 같은 중요한 혜택까지 모두 상실하는 안 좋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잖아요. 만약 처음부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입을 했다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즉 몸이 아파서 가장 힘들고 서러운 그 순간에 보장을 받기는커녕 불안에 떨며 거대한 보험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처음부터 정당하게 가입하시고 훗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지만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한 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